고려 후반부로 이제 내용을 들어갈 건데, 그거에 앞서가지고 고려에서 굉장히 중요한 대외 항쟁의 역사가 있습니다. 대외 항쟁이 뭐예요? 나라 밖에. 네, 나라 밖에 있는 외적의 침입에 대항해서 이거를 방어해낸 우리나라 유례가 없는 정말 엄청난 그 빛나는 대외 항쟁의 역사가 있거든요. 물론 우리나라가 중국이나 일본한테 침략 많이 당한 거는 사실이지만 고려 시대 때만큼 침략이 잦았던 때가 없어. 우리가 세계사에서 배웠던 유명한 유목민족들 있죠. 거란이라든지 여진이라든지 그 뒤에 나오는 몽골 셀주크 투르크가 왜 나와? 거의 너무 멀어, 셀주크 투르크는. 그래서 거란, 여진, 몽골 이런 유목민족들이 주변 지역에 있었단 말이지. 근데 고려가 참 군사력이 셌어요. 네, 조선에 비해서 군사력이 굉장히 세가지고 이 침략을 어떻게 하냐면 대부분 다 방어해냅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그래서 아마 현재 우리나라가 좀 유지되는 거지, 만약에 고려시대 때 이런 유목민족들의 침략을 통해 가지고 만약에 이걸 방어해내지 못했다면은 아마 우리는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아마 가지지 못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고려의 대항쟁이 너무너무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편이다. 그래서 오늘 요거는 시험에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몰라. 무신정변 부분은 그렇게 시험에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닌데, 고려의 대항쟁 부분은 장담합니다. 반드시 한 문제가 출제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집중력 있게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 그러면 내용이 어려울까 쉬울까? 안 어려워. 안 어려워. 그래서 몇 차 침입, 뭐 거기에서 누가 맞서 싸우고 뭘 하고 이런 거 정도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다. 하지만 시험에는 정말 많이 나온다는 거를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란의 침입, 두 번째가 뭐냐면은 여진의 침입, 세 번째가 뭐냐면은 몽골의 침입입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가장 심각하게 싸웠던 나라가 어느 나라냐면은 거란입니다. 거란. 거란 같은 경우에는 초기부터 사이가 좋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사이가 별로 안 좋은데, 거란 같은 경우에는 태조가 일단 자기 유언에다가 뭐라 그랬었어? 거란 싫어해. 거란은 금수와 같은, 그러니까 동물과 같은 애들이기 때문에 걔들하고는 절대 지내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미 그 유언을 남기기 전에 거란하고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아지는 상징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 사건이 뭐냐면은 만부교 사건이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만부교. 거란은 기본적으로 고려랑 좀 친하게 지내고 싶었어요. 이걸 전제로 까셔야 돼. 왜 거란이 고려랑 친하게 지내고 싶어 하느냐? 거란의 1차 목표는 고려가 아니에요. 일본이요? 바다 건너? 굳이? 중국이지, 중국. 중국을 먹어야 거란이 나라가 발전할 수 있잖아. 쫓겨난 고려 따위는 사실 신경 쓸 여지가 없어. 빨리 중국을 먹고 나중에 뒤에 이제 거란이 나라 건설한단 말이에요. 무슨 나라 건설합니까? 우리 세계사 시간에 배웠잖아요. 요라고 하는 나라를 건설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중국에 대해서 자기의 주도권을 잡아야 되는데, 그럼 왜 고려랑 친하게 지내고 싶어 하느냐? 거란이 막 중국을 때리고 있어. 근데 뒤통수가 뜨끔하단 말이야. 누가 있기 때문에? 나름 싸움 잘하는 고려가 있기 때문에 고려가 중국하고 붙어버리면은, 그죠? 뒤통수가 뜨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 고려랑 친해지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여기에 있는 누구? 태조는 별로 안 친하게 지내고 싶어 하지. 왜냐하면은 거란이 누구를 멸망시켰다? 발해를 멸망시켰다. 고려는 어느 나라를 계승했다? 고구려를 계승했는데, 그 역시나 발해도 고구려를 계승했는데 그런 나라를 멸망시켰다? 우리 동족을 멸망시켰다? 친하게 지낼 만한, 저는 금수와 같은 나라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그런데 거란은 일방적인 애정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좀 친하게 지내고 싶어 갖고 태조 때 뭐를 선물했냐면은, 지금으로 치면은 포르쉐를 선물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포르쉐 50대를 자기가 자비 구입해가지고, 아유 요거 한번 타보세요, 이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보냈단 말이지. 근데 그 포르쉐, 지금은 포르쉐가 있지만 그때 포르쉐가 없잖아. 뭘 보냈냐? 낙타를 보냅니다. 낙타짱 얼마나 귀여워. 민재같이 생겼잖아. 뭐 할 때 쓸 수 있어요? 이동할 때 쓸 수도 있고. 낙타고기를 왜 먹어? 먹는 애도 있긴 있지. 근데 우리 그거 안 먹어.
짐 실을 때 좋고. 그래서 이거 아주 좋은 동물입니다. 말만 쓰지 마시고 낙타 한번 써보십시오. 이러면서 낙타를 50마리나 선물했단 말이야. 근데 태조가 그걸 받고 아유 지그드 같은 거 보냈네. 저 이상한 동물은 뭐임? 막 이렇게 된 거야. 솔직히 좀 보면 이상하게 생겼잖아. 등에 뭐 혹도 있고. 풀 먹을 때 비호감이거든요. 뭐 이렇게 먹거든, 풀 먹을 때. 은성아, 처음 보니 이 얼굴? 이렇게 먹는지, 풀 먹을 때. 그래가지고, 야, 저 혐오스러운 동물, 야, 그냥 만부교라고 하는 다리가 있어요. 개성에. 거기 싹 묶어버려. 그래갖고, 밥도 안 주고, 물도 안 주고, 낙타짱이 무슨 죄가 있어. 낙타짱, 밥 줘. 막 이러고 있는데, 만부교라는 다리에 묶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주는 거야. 그래갖고, 다 굶어 죽어버려요. 그냥 죽여. 이거 근데 선물이잖아. 근데 이거를 이딴 식으로 대하면 안 되지, 사실. 아니, 가민이가 막 선물, 막 은성이한테 선물 주려고, 이거 호두과자인데, 이 호두과자, 은성이가 좋아했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호두과자 한 박스를 선물해줬는데, 은성이가 그거 안 먹고 곰팡이나 하고 다 버려버린 거야. 그럼 얼마나 가민이 마음이 아프겠어. 은성아, 너 왜 그래? 인성 왜 그래?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만부교 사건이라고 하는 사건 때문에 별로 어떻게 하냐면 사이가 좋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거란하고.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느냐. 거란이 중국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죠? 뒤통수가 뜨끔하니까 이거를 미리 어떻게 하냐면 이제 작업을 쳐놓기 위해 가지고 거란이 고려를 침략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이제 1차 침략 때 누가 이제 쳐들어오느냐. 이때 성종 때인데 고려 성종 때 소손영이라고 하는 장군이 군대를 이끌고 내려와가지고 고려에 이제 무력 시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사를 막 이끌고 내려왔는데 이때 뭐 몇십만 대군이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근데 이 뻥카야. 몇십만 정도는 아니었어. 몇만 정도였는데 막 이제 군사를 데리고 막 내려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고려 조정이 깜짝 놀라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야, 몇십만 대군이래 막 쫄아가지고. 그래갖고 이거 어떡하지? 야, 그러니까 우리가 좀 잘했어야 되는데 막 이런 식으로 막 패닉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의견이 막 나눠지는데 막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와. 친하게 지내자. 아니면은 친하게 지내는 거 되겠느냐? 그냥 우리 고려 땅을 뚝 떼가지고 거란한테 주면서 우리 친하게 지내자고 얘기를 하자. 막 이러면서 굴욕적인 얘기들이 막 오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오가는 와중에 어떤 한 남자가 탁 나서가지고 어찌 전쟁 시작도 안 했는데 쫄아가지고 이딴 소리나 하고 자빠져 있는 거야! 이렇게 된 거죠.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서희라는 사람입니다. 서희. 들어보셨어요? 서희 장군. 장군은 아니죠. 원래 이 사람 문신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외교부 있죠. 외교부. 우리나라 외교를 담당하는 곳이잖아요. 외교부 앞에 서희 장군의 동상이 있어요. 여기 보이시죠? 네. 이 외교부 앞이거든요. 이 앞에 단사 이러면서 누가 있어요? 서희 장군 계세요. 그래서 이 서희가 뭐라 그러냐? 쫄지 마라. 저들의 의도는 지금 전쟁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다. 전쟁해봤자 저들은 더 불리해진다. 왜? 우리들이 목표가 아니니까. 어디가 목표다? 중국이 목표이기 때문에 이거 내가 말로 잘 풀면은 자연스럽게 물리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임금님이 뭐라 그래요? 그럼 네가 가라. 네가 말 잘할 것 같으니까 네가 가라. 그래서 내가 가겠다. 그래가지고 간단 말이야. 갔는데 소선영도 이 굉장한 장군이야. 뭐? 서희가 왔다고? 이빨 조지려고 왔구나. 그래서 이제 외교 때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들 뭐냐면은 기선제압이야. 그래서 서희가 딱 찾아왔어. 그래갖고 저기 고려에 대신 서희가 왔다. 빨리 인사해 줘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있는 이제 그 텐트가 있어요. 이제 그 소선영의 텐트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쫄자가 와가지고 앞에서 절 좀 하고 오시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서희한테. 절을 하라고. 너희는 작은 나라고 우리 요 나라, 그러니까 거라는 큰 나라니까 네가 먼저 절 한번 하고 들어온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서희가 뭐라 그랬냐면은 소선영이 왕이가? 소선영이 황제가? 소선영은 거란의 황제의 신하 아니냐? 나도 대고려국의 황제의 신하다. 신하와 신하끼리 절하는 법이 어디 있느냐? 나 절 강요하면은 협상 안 하겠다. 딱 뻥카를 날립니다. 그 소선영이 뭐? 서희가 그딴 소리를 해? 나도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서희가 뭐라고 그러시느냐? 끝까지 절하시라는데요?
서희가 뭐라고 그러냐. 나도 안 해, 씨. 야! 철수! 사신단이 어떻게 하냐면 철수를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소선영이, 야, 뭐야, 걔는 어디 갔어? 그냥 가버렸는데요? 아, 이거 뻥카야. 나 참고 있을래. 참고 있었어. 야, 서희, 뭐 하고 있어? 짐 쌌는데요? 야, 잡아! 이렇게. 막 뛰어가지고 잡았어. 알았어, 알았게. 이렇게. 서희도 뻥카였어. 절대 돌아갈 마음 없었거든? 근데 소선영이 저딴 식으로 나오니까 나도 세게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짐 싸는 막 이게 오버액션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알았어. 절 안 해도 되니까 협상 테이블에 앉자. 그래갖고, 이 말에서 어떻게 하냐면, 먼저 서희가 이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신사들이 딱 앉았어요. 앉았는데, 뭐라고 이제 당시 소선영이 얘기를 했냐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거는, 우리, 민재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자,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소선영의 말입니다. 민재가 소선영이 됐다고 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우리나라는 신라의 땅에서 일어났으면 고구려의 땅을 우리의 소유인데도 너희들이 침범하여 갉아먹고 있다. 아, 뭐야. 우리가 너무나 영토를 막대고 있으면서도 바다를 건너 송을 섬기고 있으니 우리 대국이 이 때문에 토벌을 하러 온 것이다. 이제 영토를 나눠 바치고 조빈의 예를 취한다? 면무사할 수 면무사할 수. 글씨를 못 읽네. 자, 뭐라고 소선영이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고려는 신라 땅에서 일어났다. 맞아요? 맞잖아. 신라 땅에서 일어났잖아. 그리고 거란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구려 땅은 우리의 소유다. 위치상으로 보면 맞나요? 맞죠. 거란이 위에 있으니까. 그죠? 근데 너희들이 침범하여 우리 거란의 영토를 갉아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송하고 친하게 지내면서, 송나라랑 중국과 친하게 지내면서 우리들을 적대시하고 있다. 그러니까 고구려의 땅을 완전히 버리고 너희가 우리에게 신하의 예를 취한다면은 한번 생각해 볼게. 침략 안 하는 거 생각 한번 해볼게. 이런 식으로 툭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서희가 뭐라고 하느냐. 반박을 해야 되잖아. 서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다. 내가 할 거야. 그렇지 않다. 우리나라가 고구려의 옛 땅이니 그렇기 때문에 국호를 고려라고 하고 평양에 도읍을 한 것이다. 토지의 경계를 논하고자 한다면 상국의 동경도 모두 우리 영역에 있는 것인데 어찌 침식하였다고 할 수 있겠는가?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나라가 고구려의 옛 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라 이름 뭘로 했다? 고려라고 했다. 고구려의 수도가 어디냐? 평양 아니냐? 평양 누가 갖고 있냐? 우리가 갖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고구려를 이어받았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꺼져라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수도도 거란의 수도도 옛 고구려의 땅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고구려를 이어받은 거다. 신라를 이어받은 게 아니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해버리잖아. 그래가지고 둘이 으릉 하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이런 막 기싸움이 막 오가고 있는 와중에서도 서희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얘들은 우리나라를 침략할 마음이 없다. 이 판단을 정확하게 해요. 소선영의 의도를 정확하게 안단 말이야. 그럼 이 의도는 뭐냐? 야, 우리가 중국과 싸울 때 방해 좀 그만하고 우리랑 뭐 하자? 친하게 지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러면 너희 친하게 안 지내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소선영이. 그러자 서희가 뭐라고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나 너희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어. 친하게 지내고 싶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제 얘기 끝났잖아. 네. 친하게 지내고 싶다네. 그러니까 소선영이 진짜? 근데 왜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 태조 성깔 알잖아. 우리도 힘들었어. 이런 식으로 이제 살짝 엉덩이 막 똥꼬 살살살살 간지르는 거죠. 근데 왜 교류를 안 해?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 거란과 우리 여기 있는 고려 사이에 이쪽 지역 있죠.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의 영토잖아요. 그죠? 여기가 뭐냐면 평안북도 지역이거든요. 이 지역에 거란과 고려 사이에 어떤 애들이 있냐면 여진 애들이 냥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진 애들이 너희와 교류하는 걸 방해하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 있는 지역을 우리가 먹게 해주면은 너희가 도와주면 여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거란과 뭐 하겠다? 교류하겠다. 그런 식으로 딱 대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쑥으로 들어가지고 거란이 그러면 진짜 여기 여진 같이 물리쳐 주면은 너 우리랑 교류할 거야? 그리고 서희가 of course. 알았어. 그럼 나 돌아가가지고 우리 황제한테 한번 잘 얘기해 볼게. 그 소선영이 후퇴합니다. 우와.
쌔바닥 요거 하나 놀려가지고 거란의 군대를 물리친 거예요. 그리고 협력해가지고 어떻게 한다? 원래 이 지역이 고려 영토가 아니었거든요. 이 지역의 영토를 확장시키는데 도움을 받았다. 그래서 실제로 서희가 그 거란을 물리치고 난 다음에, 말로 물리치고 난 다음에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이 지역을 어떻게 한다? 점령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뭐를 쌓아? 성을 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 이렇게 서희의 외교 담판을 통해가지고 얻은 이 세 지역을 뭐라고 하느냐? 중요해. 강동 육주라고 합니다. 강동 육주라고 해요.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쌔바닥 하나로 어떻게 하냐면은 군대도 물리치고 영토도 얻어낸 게 누구냐? 서희라는 거예요. 우리 외교관들이 본받아야지, 서희의 이런 협상 능력은. 그래서 강동 육주를 얻어내고 여기다 성을 쌓았어. 거란 입장에서는 고려야, 우리 언제 교류해? 두근두근? 잠깐만. 아, 우리 성 짓는다고 좀 바쁘거든? 좀만 기다려줘. 아, 왜 이런 미닛? 막 성을 지어. 막 뚝딱뚝딱. 막 견고한 성을 쌓아. 막 그 주변에. 야, 교류하는데 뭐 그렇게 높은 성까지 필요해? 언제 교류하냐고, 우리 언제 사귀어? 이렇게. 그러니까, 아, 기다려봐. 자기야, 기다려.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단 말이야. 이러면서 어떻게 하면 성을 막 뚝딱뚝딱 쌓아. 성을 막 이만큼씩 쌓아. 그래가지고 이제 입주를 해. 따라라라따. 이러면서 새로운 이제 강동 육주 입주를 해. 오빠 튀었네? 그리고 이 강동 육주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하느냐? 거란한테 대항합니다. 그래서 거란 입장에서는 진짜 뒤통수 맞은 거야, 사실. 근데 외교라는 게요, 원래 그런 거예요. 우리가 뭐 우리 지킬 필요 뭐가 있어, 사실. 근데 이 강동 육주를 쌓고 교류도 안 하니까 드디어 어떻게 합니까? 거란이 다시 쳐들어온단 말이야. 그게 무슨 침략? 2차 침략이라고. 네. 자, 그래서 1차 침략의 핵심 내용은 누구냐? 소선영이 서희와 뭐를 했다? 외교 담판을 했었고, 이 외교 담판을 통해가지고 뭐를 얻어내었다? 강동 육주를 얻어내었다. 너무 중요하니까 반드시 외워두십시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거란이 이 건방진 놈들 약속 안 지켜? 이러면서 이제 쳐들어오는데, 뭐를 구실로 해가지고 이때 쳐들어오느냐? 자, 이름 조금 여러분들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당시에 목종이라고 하는 임금이 있는데, 목종이라고 하는 임금이, 자, 엄마가 있어. 그 엄마가 누구냐면은 천추태후라고 하는 엄마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추태후가 그 엄마임에도 불구하고 목종을 뭘로 만드냐면은 완전히 허수아비로 만들어요. 자기 아들 무시하면서 완전 허수아비로 만든 다음에 이 태후에 그 애인이 있었단 말이에요. 애인. 내연남. 그 내연남 이름이 뭐냐면은 김치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김치향. 내연남이요? 내연남. 네, 내연남. 내연여가 아니지. 천추태후는 여잔데? 알았어. 그러니까 목종의 엄마. 목종의 엄마인데 이 천추태후가 내연남이 있었단 말이야. 김치향이라고. 이름 좀 웃기죠. 김치양. 그래서 이 김치향하고 막 꽁냥꽁냥 하면서 결국에는 무슨 생각까지 하냐면은 목종을 죽인다. 몰아내고, 자기 아들을 몰아내고 김치향과 본인 사이에 낳은 새 아들, 그거를 왕위로 올릴 그런 마음까지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하 중에, 장군 중에 누가 있었냐면은 강조라고 하는 신하가 있었어요. 강조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강조라고 하는 신하가 있었는데, 이 강조가 이 모습을 보다 못해가지고 조정을 어지럽히고 나라를 엉망으로 만드는 천추태후와 김치향을 없애버리겠다고 얘들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싹 다 몰아내버려. 목종은 폐위시킵니다. 목종을 불쌍해. 그래서 야, 너도 그냥 꺼져 이러면서 목종을 폐위시켜버려. 그래서 강조가 세운 임금이 누구냐면은 현종이라고 하는 임금이 있는데, 이 현종을 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려가 1차 침략하고 2차 침략 사이에 이런 혼란한 시기가 약간 있었어요. 그래서 강조의 정변이라고 하는 이 사건을 이게 거란이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2차 침략의 구실로 뭐를 하느냐? 신하가 어떻게 임금을 몰아내고 이렇게 새로운 왕을 세울 수가 있느냐? 말이 안 된다. 나의 정의감에 용서할 수 없다. 물론 이제 그 고려도 싫지만. 그래서 이 강조의 정변을 구실로 삼아가지고 다시 침략하는데, 그걸 무슨 침략? 2차 침략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2차 침략에서 누가 막아냈느냐? 바로
고려의 이순신이라고 불리우는 무슨 장군? 양규 장군이라고 하는 장군이 2차 침략을 막아내요. 진짜 죽을 똥살똥 막아내는데 결국 이 2차 침략을 막아내기는 하지만 양규는 죽습니다. 어떻게 죽느냐? 고려사에서 거란군의 화살을 맞고 고슴도치처럼 돼서 죽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고려를 위해서 온몸을 바쳤던 고려의 이순신 누구냐? 양규. 양규 장군이 2차 침략 이제 막아내고요. 3차 침략이 이제 피날레죠. 3차 침략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때 이제 거란장수 소배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10만 대군으로 침입하는데 이때 방어를 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전쟁을 끝낸 사람이 누구냐면은 정말 유명한 사람입니다. 강감찬이라고 하는 사람이야. 강감찬 장군 들어보셨죠? 유명한 대첩이잖아요. 귀주 대첩이라고 하는 전쟁에서 결국 어떻게 되면 여기에 승리하셔가지고 거란의 침략을 완벽하게 거의 물리쳐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3대 대첩이라고 하면은 우리 고구려 시대 때 살수 대첩, 그 다음에 이제 고려 시대 때 귀주 대첩,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조선 시대 때 임진왜란 때 한산도 대첩, 이렇게 갖고 우리나라 3대 대첩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1차 침략은 소선영이 침략을 했는데 무슨 단판? 서희의 외교 단판. 어디 영토를 얻어낸 거? 강동육주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고요. 2차 침략은 강조의 정변을 구실로 해갖고 쳐들어오는데 누가 막았다? 양규 장군. 그 다음에 3차 침략 같은 경우에는 거란장수 소배합이라는 사람이 쳐들어오는데 그걸 안 해도 돼. 이때 3차 침략에서 최종적으로 승리를 거둔 인물이 누구다? 강감찬 장군의 귀주 대첩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뒤에 장군이란 말 붙이면 안 돼. 왜 그러냐면 이게 특이한 건데 고려시대 때에는요 총사령관을 무신이 맡지 않았어요. 네? 이 특이한 점이야. 고려시대 때에는 총사령관을 무신, 즉 군인이 맡지 않았다고. 문신들이 거의 맡았었어요. 문신들이. 이게 특이한 점이야. 그래서 실제로 작전을 짜는 거는 누가 짰다? 문신들이 짰다. 그래서 여기 있는 누굽니까? 서희도 문신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제 누굽니까? 강감찬 장군 문신이었어요. 문신. 그리고 가끔씩 강감찬 장군의 태어난 곳, 이게 가끔씩 나올 수가 있거든요. 어디 태어난 곳? 생각? 생각. 낙성대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낙성대. 들어보셨어요? 낙성대? 낙성대가 어디에 있냐면 서울에 있어요. 서울 2호선 역 중에 낙성대라는 역이 있어. 그래서 여기 이제 2호선 딱 타잖아요. This station is 낙성대. 낙성대. 낙성대 바로 옆에 어디냐? 서울대예요. 서울대. 그래서 옛날에 이런 농담 많이 했었다고. 야, 너 어디 출신이야? 너 학교 어디 나왔어? 이러면 저 낙성대 출신입니다. 낙성대가 대학교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었단 말이야. 서울대학교 바로 옆에 있으니까 그렇다고 내가 그리 농담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2호선에 보면 낙성대라고 있어요. 예. 낙성대가 누가 태어났다고요? 강감찬 장군이 태어난 곳이라니까.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고려가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이제 거란을 물리치고 난 다음에 거란이나 여진의 침략을 막기 위해 가지고 여기에 있는 여기 이제 압록강 지역 여기 시작하는 요 부분, 흥화진부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뭐를 쌓느냐? 도련포까지 해가지고 성을 쌓는데 이 성을 뭐라고 한다? 천리장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헷갈리면 안 됩니다. 우리 앞서서 천리장성이 있었어요. 누가 세운 천리장성이 있었지? 어떻게 알았어? 그거 기억을 하네, 민재가. 좀 기억하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웃긴 게 뭐냐면은, 민재는 처음 공부할 때 진짜 어려워요. 막 내 머리 막 이러고 있는데, 끝나고 나면 기억을 잘해, 나름. 그 연개소문이 쌓은 천리장성하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거란의 침략을 다 막고 난 다음에 쌓은 성이거든.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셔라.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야. 자, 거란의 침략 전에 태조하고 사이가 안 좋았던 사건. 만부교 사건. 무슨 사건이에요? 낙타 다 죽인 사건. 그죠? 낙타짱들 다 죽인 사건. 1차, 2차, 3차 있어요. 자, 1차는 누구? 서희, 외교단판, 강동, 육주. 잊지 마시고. 2차는 강조의 정변을 구실로 해갖고 쳐들어오는데, 이때 무슨 장군? 양규 장군. 그다음 세 번째, 이때 최종적으로 승리한 장군의 이름이 강감찬 장군. 강감찬 장군의 무슨 대첩? 귀주 대첩. 그리고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걸 막기 위해서 쌓은 성, 천리장성. 요 흐름만 가져가면 돼. 이게 뭐 어렵냐고.
자, 그 다음 여진입니다. 여진 같은 경우에는 원래 고려의 신하를 자처하는 굉장히 약한 종족 중에 하나였어요. 원래 이제 거란이 잘 나가다가, 그 다음에 이제 여진이 잘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몽골이 잘 나가는 이 순서가 있거든요. 근데 원래는 여진이 되게 약해가지고, 부족들이 떨어져 있어가지고 약해가지고, 원래 고려의 신하를 자처했었는데, 어떤 사람을 만나면서 굉장히 강해졌느냐? 이름이 좀 특이한데, 네, 아구타라는 사람입니다. 아구찜 아니고 아구타. 이제 종족을 어떻게 하냐면 통합을 시킨단 말이야. 그래갖고 이런 훌륭한 추장인 아구타가 나타나가지고 여진을 통일한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힘이 점점 세지니까 이거 잘못 얘들을 두고 있었다가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이때 먼저 나선 사람이 있어. 누구냐? 바로 이 사람입니다. 반드시 기억해두세요. 윤관이라는 사람입니다. 윤관. 이 윤관이라고 하는 장군이 여진의 세력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이들한테 대항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당시 왕에게 이제 뭐라고 해야 되는지 건의를 해가지고 특수부대를 조직한단 말이야. 특수부대. 그 특수부대의 이름이 뭐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별무반이라고 하는 특수부대를 편성한단 말이에요. 별무반. 그래서 이 별무반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은, 신보군, 신기군, 항마군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신보군은 보자가 들어가잖아요. 뭘까요? 보병이에요. 그 다음에 신기군은 기자가 들어가잖아요. 기병이에요. 기병이 뭔데? 말 타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충분히 유추할 수 있어. 근데 항마군? 뭔가 약간 판타지스러운 이름이잖아요. 항마 자체가 뭐냐? 마귀를 물리치는. 그죠? 뭐 그런 거, 엑소시즘 뭐 이런 거야. 그건 뭐야? 종교적인 거와 관련이 있을 거 아니야? 뭐냐? 스님들로 이루어진 부대입니다. 스님들도 이제 군대에다 편성을 시키는 거야. 목탁 들고 와가지고 목탁으로 때리고. 물론 그러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신복은, 신기군, 항마군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림으로 치자면은 약간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신기군, 그다음에 신보군, 그다음에 빡빡이죠. 항마군 이렇게. 스님이 네. 왜 참을 들고 그죠? 그래가지고 뭐 한대요? 스님은 절대 살생을 하면 안 되는데 예외가 있어. 나라를 지킬 때에는 예외예요.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제 호국불교라고 합니다. 호국불교. 나라를 지키는 불교. 그래서 위기에 있을 때에는, 나라가 위기에 있을 때에는 여기는 스님들도 전쟁터에 나서요. 임진왜란 때도 그랬었어. 그래서 이제 별무반이라고 하는 특수부대를 편성을 해가지고 여진족들을 어떻게 하냐면 막 몰아내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때의 방향은 어느 방향이냐면은, 중요합니다. 아까 강동육주는 서북 쪽이었잖아요. 우리나라 기준으로 봤을 때 이때 여진족들을 몰아내고 영토를 확장시켰을 때 거기가 어디냐면은 동북 쪽입니다. 동북 쪽. 오케이? 헷갈리면 안 돼요. 이쪽은 서희의 외교 담판 거란입니다. 그다음에 오른쪽은 여진의 침략을 막아낸 별무반의 공적이란 말이죠. 그래서 쭉쭉쭉쭉 밀어낸 다음에 거기에다가 뭐를 쌓느냐? 강동육주랑 헷갈리면 안 돼요. 동북 구성이라고 하는 그 지역의 영토를 확장시켜 나간단 말이야. 그래서 이 장면이 무슨 장면이냐? 여기에 있는 윤관이 동북 지역의 영토를, 여진을 몰아내고 확장시킨 다음에 거기에다가 비석을 세우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때 얻어냈던 영토를 뭐라고 하냐면 동북 구성이라고 하는데, 이 동북 구성의 위치가 아까 강동육주처럼 어디다! 라고 딱 집어낼 수가 없어. 여러 가지 설이 있어. 근데 여러분들 설까지는 외울 필요 없고. 그래서 서희의 강동육주는 서북 쪽,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윤관의 동북 구성은 어느 쪽? 동북 쪽, 동북 쪽이라고 여러분들 약간 생각하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진의 침략은 누가 막아내? 윤관. 윤관이 만든 특수부대가 별무반. 별무반은 뭘로 이루어져 있다? 신보군, 신기군, 항마군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이때 영토 확장한 다음에 얻어낸 영토가 동북 구성이다라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자, 마지막입니다. 몽골의 침략입니다. 몽골은 이미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는 않을 거예요. 누가 몽골을 통일합니까? 칭기즈칸. 이 사람 이름도 여러분들 알잖아. 페무친이라고 하는 이름이었잖아요. 원래 몽골이라고 하는 부족들은 몽골 고원 쪽에 막 흩어져 있었는데, 이 흩어져 있는 걸 하나로 뭉친 애가 누구냐면은 칭기즈칸, 페무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이 몽골이 어디를 다 물리치느냐? 거란도 물리치고 여진도 물리치고 나중에 중국 송나라까지 모조리 먹은 다음에 무슨 나라를 만든다?
이겼잖아. 몽골이 다 이겼잖아. 이겼다. 그러니까 윈의 과거형이. 쌤 재밌어요. 자, 그래서 원이라는 나라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칭기즈칸이 여기 있는 거란과 여진과 이런 거 막 싸울 때 우리도 거란 여진 싫어하잖아. 그래서 몽골과 고려가 한 번 조인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몽골! 고려! 크로스! 한 다음에 이제 막 거란하고 여진하고 조지는 거야. 이거는 누구의 복수? 막 이러면서. 그래서 당시 어디에서 조인을 했었냐? 강동성 전투라고 하는 곳에서 거란을 물리치기 위해서 몽골과 한번 조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처음으로 몽골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고려가 이제 눈치를 챈 거죠. 아, 얘들 굉장히 뭐하다? 세다. 그래서 친하게 지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국교를 맺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나라와 나라 간에 국교 맺은 다음에 몽골이 고려를 굉장히 하찮게 보면서 약간 꼬붕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하 취급을 하는 거야. 아랫사람 취급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뭘 요구하느냐? 곡물을 요구합니다. 곡물. 곡물이 뭐냐면 갖다 바치라는 거예요. 조공. 그러니까 고려의 뭐 유명한 특산물, 뭐 고려청자 뭐 이런 것들 있잖아. 여러 가지 있잖아. 그런 것들을 갖다 바치라 그래. 그리고 딱 와가지고 굉장히 고압적인 자세하고 빨리 내놔. 털어봐. 주머니 좀 털어봐. 막 이러고 있고. 근데 고려가 앞에서도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성질이 착해요. 더러워요? 엄청 더러워요. 더러우니까 여기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야. 고분고분했으면 벌써 망했겠지. 결국 아무리 자기들이 강하다 그래도 와가지고 마치 점령군처럼 행동하니까 고려가 이제 빡 돕니다.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은 저고여 피살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합니다. 저고여 피살 사건. 저고여가 뭐 하는 사람이냐? 몽골의 사신이야. 근데 와가지고 막 행패를 부렸단 말이야. 돌아가다가 국경 지역에서 살해당합니다. 누구한테요? 그걸 몰라. 이 미스테리야. 고려일 수도 있겠고, 몽골이 그 다음에 여진일 수도 있겠고, 그죠? 뭐 고란일 수도 있겠고, 막 한둘이 아니죠. 몽골을 너무 미워하니까 그 종족들이. 우리 측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그거 우리가 한 거 아니야. 그 여진이 한 거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근데 몽골은 야, 너희 나라 갔다가 돌아가다가 피살 당했는데 네 책임이 없어? 너 네가 했지? 막 이렇게. 그러니까 고려가 아니라니까 이러면서 막 추닥추닥 거렸단 말이야. 그래서 이 저고여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몽골이 꼬투리를 빡 잡아가지고 우리나라를 어떻게 한다? 침략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몽골과 고려의 전쟁이죠. 여기도 역시나 1차, 2차, 3차 쭉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냐? 둘 다 어떻게 코피 터질 때까지 막 싸운단 말이에요. 고려는 중간에 개경에서 수도를 어떻게 해버린다? 막 강화도로 옮겨버리고 끝까지 철저하게 항전한다 으씨 막 이러고 있고. 근데 몽골이요 한번 자기가 목표해가지고 굴복시키지 못한 나라가 거의 없어요. 아예 없는 건 아닌데 거의 없어요. 근데 고려라고 하는 조그마한 나라가 코피 질질 흘리고 막 팔 부러지고 막 다리 나갔는데도 할 수 있다 막 이러면서 막 싸우니까 몽골이 어떻게 해야 되냐? 아 얘하고 대적하면 우리만 손해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항복을 하면 너희 나라를 없애지는 않겠다. 내 밑으로 어떻게 해라? 들어와라. 고려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기 있는 원나라 밑으로 들어간다. 나라가 있어 없어? 있어. 나라는 있어. 다른 나라는 다 없애버렸거든. 근데 나라는 있어. 하지만 그 밑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것까지의 과정이 여기 있는 엄청난 이 과정이란 말이에요. 만약 이 과정이 없었다면은 아마 지도상의 고려는 지워졌을 거예요. 근데 끝까지 저항하니까 그래도 나라의 기본적인 형태 자체는 남겨놨단 말이에요. 몽골이. 그런 경우가 거의 없었어. 정신승리처럼 보이시나요? 나라는 안 없어졌어. 고려는 있다. 그 과정이 이 과정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 과정을 여러분들한테 다 암기하라 그러면 여러분들 암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3차까지 맞게. 자, 그래서 1차 침략입니다. 1차 침략은 무슨 성 전투였느냐? 귀주성 전투라고 하는 곳에서 승리하면서 일단 지선제압을 합니다. 장군의 이름 박서. 박서 장군은 뭘 잘하느냐? 권투를 잘하죠. 박서. 민재 박서 권투. 기억난다 안 난다? 기억난다 안 난다? 난다. 그래서 뛰어난 권투 실력으로 우리 박서 그게 아니고 그래서 박서 장군이 열심히 싸우셔가지고 귀주성 전투에서 승리를 하고
이때 잠깐 틈을 타가지고 방어를 위해서 최후가 어디로 옮겨간다? 강화도로 천도합니다. 자, 중요해. 1차 침략과 2차 침략 사이에 최후가 수도를 어떻게 한다고요? 수도 강화도로 옮겨요. 그러면 나라의 지배층들이 수도를 버리고 어디로 옮겨가? 강화도로 옮겨갔잖아. 이거 진짜 엄청나게 큰일이거든. 백성들이 봤었을 때에는 자칫 잘못하면 왕과 여기에 있는 고려의 지배층들이 우리를 버렸다라고 착각하기 쉽단 말이야. 그러면은 나 같으면은 그냥 몽골 편 되겠다. 그잖아. 머리 이제 변발하고, 그죠? 한국 사람인데 내가 막 뭐 빠이엔 띠무르 보면서 우와 이러면서 막 강화도 공격하고, 나 같으면 그렇게 하겠다. 그런데 남아있는 육지에 남아있는 고려인들은 몽골에게 끝까지 저항했었단 말이에요. 그 빛나는 전투가 뭐냐? 정말 중요해. 제일 핵심 내용일 수 있어. 처인성 전투라고 하는 전투가 있습니다. 반드시 외워야 돼요. 처인성 전투. 왜 처인성 전투가 중요하냐? 이때 몽골과의 싸움에서 정말 치명적인 타격을 고려가 주거든요. 이런 역사가 몽골 역사에서 없어. 왜? 이때 몽골의 총사령관이 사망하거든. 누가 이때 싸우느냐? 김윤후라고 하는 장군이 있는데, 이 김윤후 장군이 용인 처인성 전투에서 막 싸우다가 화살을 걸어가지고 뿅 하고 쐈는데, 그게 몽골 총사령관 살리타라고 하는 장군의 급소에 빡 맞아가지고 살리타가 말에서 꼬꾸라지거든. 그래서 원래 장군들이 죽으면, 총사령관이 죽으면 그 전쟁은 어떻게 한다? 후퇴입니다, 바로. 그래서 이때 이 처인성 전투가 몽골 장군을 죽였기 때문에 굉장히 이름 있는 전투란 말이에요. 그래서 김윤후 장군의 이 처인성 전투를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데 너무 훌륭하잖아. 그래서 이때 원래 용인 지역이, 이때 여기가 용인이거든요. 용인하면 여러분들 유명한 그 에버랜드가 있는 곳이죠. 거기가 어디였냐면 부곡이었어요. 부곡이었다고. 그러면은 일반 9년보다 한 단계 낮고 굉장히 차별 많이 받던 지역이잖아. 이 처인 부곡을 뭘로 승격시켜줬느냐? 처인현으로 승격시켜줄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공이 있으면 그 지역이 어떻게 한다? 향부곡소에서 업그레이드 된다는 거지. 아까 망이망소이의 공주 명학소도 충순 현으로 업그레이드 됐었잖아. 그거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런 거 할 정도로 이때 공을 크게 인정받았다. 그리고 이제 3차 침략도 역시나 누구냐? 김윤후인데, 김윤후가 이제 성을 옮겨가지고 어느 성에서? 충주성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때 누구랑 싸우느냐? 노비. 이때 충주성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몽골의 침략 때문에 도망갔어요. 그리고 남은 사람들은 누구밖에 안 남아있었냐? 그냥 일반 평민들. 그 다음에 맨날 채찍질 당하던 노비들. 그런 애들만 이때 충주성에 남아있었는데, 질 거다. 우린 이 전투에서. 충주성은 함락당하고 우리 다 죽을 거다. 이러면서 이제 막 불안에 떨고 있는데, 김윤후가 창고에서 뭘 가지고 나왔냐면은 노비 문서를 들고 나왔어요. 노비 문서를. 이 노비 문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속박하고 있던 그 굴레다. 불 가져와가지고 노비 문서를 어떻게 한다? 태워버렸어요. 너희는 오늘로써 노비가 아니다. 그냥 평범한 고려의 백성이다. 그 고려의 백성이 고려를 지켜야 되지 않겠는가? 충주성에서 우리는 죽을 각오로 싸우자. 그러니까 노비들이 우와! 김윤후! 김윤후! 결국 충주성에서 노비들과 함께 열심히 싸워가지고 이때 충주성에서 승리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또다시 이때 그 충주성에 있던 소가 있어요. 다인철소라고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다이소가 아니고요. 애들 헷갈리게 하면 안 돼요. 다인철소라고 하는 소가 있었는데 여기가 어떻게 하냐면은 다시 이 공을 인정받아가지고 또 승격돼. 뭘로? 익안현으로 승격됩니다. 그래서 이때 2차 침략이든 3차 침략이든 간에 몽골의 침략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뭐 박사 장군 정도도 기억해야 되지만 가장 기억해야 될 인물이 누구다? 김윤후 장군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셋 중에서 그래서 선생님 하나 정도만 기억하고 싶어요. 이거 시험장에 들어갈 때까지 기억하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처인성 전투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처인성 전투를. 근데 이게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처인성 전투가 요새는 충주성 전투를 많이 내는 편이에요. 다인철소 얘기하면서. 이렇게 쭉 가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하느냐?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근데 나라는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남아있다는 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뻔한 거 아니에요? 백성들이 어마어마하게 사망합니다. 그리고 국토의 토지가 황폐화되겠죠. 2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때 문화재가 엄청나게 많이 소실됩니다. 고려시대 때 문화재가. 대표적인 문화재가 뭐가 있냐면은 대구 부인사에 소장되어 있었던 중요해 초조대장경이라고 하는 것이 이때 소실됩니다. 초조대장경. 초자가 무슨 초자일까요? 처음 초자예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만든 고려에서, 고려가 불교 국가니까 처음으로 만든 부처님이 하신 말씀을 싹 다 어디에다가 새겨놔? 나무판에다가 새겨놓은 목판, 인쇄하는 그거였어. 그 문화재였는데 요게 이때 불타. 그리고 초조대장경 다음에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뭐도 만드냐면 원래 속장경이라고 하는 것도 있었는데 속장경이라고 하는 것도 있었는데 이때 초조대장경과 속장경이 거의 대부분 다 소실됩니다. 그러면은 부처님이 하신 말씀을 적어놓은 게 아무것도 없어지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고려가 이때 내가 봤을 때 진짜 미친 짓인데 부처님의 힘으로 이 몽골의 침략을 어떻게 해보자? 한번 극복해보자. 그래서 초조대장경과 속장경이 소실됐으니까 다시 한번 만들어보자. 전쟁 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에요? 가능하죠? 백성들 후려치면 되니까요. 안 그래도 전쟁 때문에 힘들었던 백성들은 채찍질을 안 했어. 이때 백성들도 뭐라고 그래야 되지? 자발적으로 나섰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만큼 고려가 불교에 대해서 아주 독실하게 믿고 있었다는 걸 뜻하거든. 그래서 나무를 베어서 다시 한번 대장경을 만드는데 부처님이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가지고 만드는데 그때 만든 게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팔만대장경. 팔만대장경. 지금 어디에 있어요? 합천 해인사에 보관돼 있잖아. 우리나라 정말 중요한 문화재잖아. 근데 팔만대장경은 그 장수가 8만 개가 넘는다 이래가지고 팔만대장경이라고 보통 부르지만 실제로는 뭐라고 불러야 되느냐? 제조대장경이라고 불러야 돼. 제자가 무슨 제자일까요? 다시. 재방송할 때 제자예요. 네. 그 다음에 조자는 만들 조. 그러니까 다시 만들었다. 그러니까 몽골의 침략으로 불타버린 초자대장경과 속장경을 보완하기 위해서 다시금 대장경을 만드는데 그 대장경이 제조대장경. 지금 속칭 팔만대장경이다. 결국 최종적으로는요, 무신정권이 붕괴합니다. 몽골의 침략이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무신정권이 붕괴하고요, 수도를 다시 어디로 옮긴다? 개경으로 옮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누구의 지배를 받기 시작한다? 몽골의 지배를 받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몽골의 침략을 정리하면은 한 번 만난 적이 있어. 거란을 물리치면서, 협동공격으로 물리치면서. 무슨 전투에서? 강동성 전투에서. 그래갖고 서로의 존재를 알게 되었는데 이때 몽골이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해. 곡물 요구를. 그래갖고 이때 저고요가 국경에서 피살당하는 사건이 벌어진다. 그래서 이를 계기로 해가지고 몽골이 침략을 하는데 그래서 1차 침략은 귀수성 전투에서 누구? 박서 장군께서 2차 침략은 용인 처인성 전투에서 누가? 김윤우 장군이 이때 몽골 장군 누구를 사살해요? 살리탑. 뭐 어떤 기록에는 살레탑이라고 되기도 하는데 살리탑 장군을 사살하고 1차, 2차 사이에는 이때 최후가 수도를 어디로 옮긴다? 강화도로 옮긴다. 기억 잘 하시고 그다음에 침략에서는 충주성에서 노비들과 함께 김윤우가 이때 승리한다. 그러니까 쭉쭉쭉쭉 가다가 결국 마지막에는 항복, 무신정권, 붕괴. 이때 뭐가 불타는 걸로 유명한다? 초조대장경과 속장경이 불타는 걸로 유명한데 부처님의 힘으로 다시 한번 이거를 한번 극복해내보자 라고 해가지고 다시 만든 대장경이 팔만대장경, 제조대장경이 있다는 거예요. 문화파트에서 좀 더 할 거예요. 아시겠죠?